네, 국민의힘 이용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코비움 회사라고 아십니까? 네, 예, 제가 예.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왜 방금 이제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의원실에서는 근로자로 일했다고 이렇게 허위를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직원은 2명, 3명 있으니까요. 네, 저도 직원으로 대표이사지만 직원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자인데 직원이라는 말씀이. 대표이사니까 그게 보통 2명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2명, 3명. 예, 그러니까 2명, 3명이요? 예, 근로자라는 의미가 거기서 예, 월급 알겠습니다. 받고 일하는 사람. 예, 제가 현재 파악해본 결과 후보자님께 2명, 3명 얘기하셨는데 현재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고 그 산자위에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님과 함께 창업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게 보니까 코비움 대표이사라는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코비움 대표이사라는 어떤 이력이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요? 예,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니까. 아, 그거 뭐 정말 숨겨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숨긴 게 아니고요. 네. 그 너무 작은 회사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나지 않고 폐업돼서 그럼 코비움이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죠? 예?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죠. 코비움이. 네, PC 가상화, 서버 네네. 가상화 이거를 영업하는 데입니다. 예, 후보자님과 전공과 전혀 무관한데 코비움을 설립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 그때는 청와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영대 의원하고 둘 다 좀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라도 좀 하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후보자가 이제 코비움 이제 대표로 당시 겸직할 때 직책이 보니까 최대 7개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공공 디자인 지역 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미래체험에서 사내이사, 세계 미래포럼에서 근로자로 재직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미래포럼에서 1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코비움의 대표이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직책이 많은데 혹시 미래체험과 세계 미래포럼에서 급여는 받으셨습니까? 네, 그 미래체험이 미래포럼입니다. 네네. 그 안에 있는 건데 알았습니다. 미래체험은 미래포럼이라 그러면 미래포럼, 같은 곳입니까? 예, 미래포럼 산하에 있는 법인입니다. 미래체험.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는 그 코비움 설립 이후에 무급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매달 한 600여만 원 되는데 맞습니까? 예.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월급을 있을 때는 받고 네. 그렇지 않은 때는 안 받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그 후보자가 코비움에서 받은 2015년 급여에 대해 신고를 누락해서 2020년에 돼서야 가산금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5년 예. 동안이나 세금을 예, 그때 이제 거의 뭐 폐업할 때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그 뭐 청와대 근무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저기 법인이 있으니까 제가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이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소홀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최근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 이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그 의원실에서 코비움에 제대로 신고를 못해서 발생했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예. 근데 결국 대표이사가 후보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표이사가 후보자인데 결국 그걸 누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예. 큰 회사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네. 이게 막 연말정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한두 명이 하는 예. 이런 1인 기업 같은 데다 보니까 그렇게 뭐 회사가 또 막 잘 되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봐서 어떤 거는 다시 돌려받은 것도 있고 예. 어떤 건 다시 낸 적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자격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세대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지역, 세대죠. 예. 아마 그거는 직업이 떨어지면 네.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지역 그럼 어디에서 그럼 급여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 어디에서 급여를 받았습니까? 미래체험이나 코비움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직장 보험으로 네네. 하다가 그게 네네. 없어지면은 이제 지역으로 전환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9월부터 다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후보자는 이때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9개월간
월 6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근데 코비움 자체가 수입이 좀 없었는데 아까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입도 없고 작은 회사고 두 명이 이제 전혀 했다고. 근데 없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00만 원씩 받을 만한 어떤 예, 그거는 사업이 이제 번창한 이유가 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가 좀 영입되면서 좀 영업 활동을 좀 잘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장정선 예, 씨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 이런 부분을 의혹적인 부분을 예, 제가 예. 좀 꼼꼼히 살피려고 좀 했는데 예. 불행하게도 꼭 이 시기에 왜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저기요. 예, 의원님. 부주석하는 바람에 예. 좀 이제 국민들이 좀 그 궁금해하는 부분을 참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던 예, 부분이 좀 의원님, 아쉬운 부분이 그 좀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크게 예, 예. 다쳤습니다. 예, 그래서 대수술을 그리고 했습니다. 코비움 설립 이후에 매출 추적을 본위원에게 제출하지도 않고 코비움 급여 통장 내역, 매출 전표와 주변 변동 내역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 주변에서 보니까 코비움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이걸 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하려고 저희 딴에는 저기 통신 사업자도 내고 실제 영업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페이퍼는 아닙니다. 네,